잘 먹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137페이지의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을 함께 보십니다. 우선 제2절 단계별 집행계획 찾으셨죠? 1번 함께 보십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 계획설에 대해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추천했습니다. 작년까지는 2년 이내였지만 이번에 법을 개정해서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올해 개정되었기 때문에 올해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될 겁니다. 3개월 이내 추천 오시면 재원 조달 계획과 보상 계획 등을 포함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법률에 따라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의제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해당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지부터 2년 이내 2년 추놓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러면 의제란 말 쓰게 된다면 국토계획법이 아닌 다른 법률로 결정된 도시군 계획시설을 말하게 됩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군 계획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은 1년 내 수립하지만 이 법 국토계획법으로 결정된 도시군 계획설은 얼마? 3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동그라미 놓습니다. 해당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한다. 지방의회 줄쳐 놓습니다. 지금 우리가 절차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된 절차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1단계와 관계된 사항으로 우리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도시군 계획설을 결정 고시하게 되면 지단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형도면 작성과 고시에 대해서는 도시군 관리계획 공부하셨을 때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시고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만 특이하게 수립되는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단계별 집행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서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이 법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대상 아니지만 도시군 계획설 사업으로 의제되는 경우라면 저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결정 고시부터 2년 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을 하나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면 결정 고시한 날부터 얼마? 3월 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법률에 의한 경우라고 하면 그때는 2년 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입안권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별시장부터 시장, 군수까지 보셨다고 하면 그들은 입안권자이지 결정권자가 못 됩니다. 대도시장을 끝난다고 하면 그때는 결정권자이지만 시장, 군수 끝난다고 하면 입안권자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들은 지방의회 의견 들은 후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절차 거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부동산 공법에는 다양한 행정계획이 등장하게 됩니다. 저 행정계획의 수립은 필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다. 필수사항입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존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는 지정할 수 있다가 원칙이고 지정하여야 한다, 예외가 3군데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지구, 구역 지정은 지정할 수 있다이고, 그리고 행정계획은 수립하여야 한다입니다. 딱 한 군데 예외가 있긴 있습니다. 그 예외에 대해서는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아마 귀에 닿는다고 하면 오늘 끝낼 수 있는데 우리는 구주 수업을 하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좀 여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행정계획은 원칙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성장관리 방안이라는 것을 공부하게 되면 그때는 수립할 수 있다는 말로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저 행정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서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과 주민 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 거쳐 시행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행을 하기로 했다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결정에 관한 절차로서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과 주민 의견 청취하지 않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 그리고 협의 거치고 심의하지 않고 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 단계별 집행계획은 재원 조달, 돈과 관련된 계획입니다. 돈과 관련된 계획에 있어서 조사 측량이라 분류는 땅과 관련된 기초조사는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수립하는 것은 토지에 관한 행정계획입니까? 돈과 관련된 재정계획입니까? 돈과 관련된 재정계획이 단계별 집행계획인데, 작년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우리 세종시의 각종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큰 예산 나오신 것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두 번째로 금액이 크던데요. 그러면 그 돈과 관련된 행정계획이 바로 단계별 집행계획에 해당되게 되는데, 그런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면 도시군계획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돈과 관련된 행정계획에는 땅과 관련된 기초조사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내가 재수 없게 도시군 계획서를 부지인 도로 용지의 토지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이 도로 용지가 강제 수용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시다면 오늘 보상금 받는 게 낫겠습니까? 10년 뒤에 보상금 받는 게 좋겠습니까? 오늘 받는 게 낫습니다. 가끔 10년 뒤에 보상금 받게 되면 토지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보상금이 많지 않나, 도시군 계획서를 부지로 결정되게 되면 공법상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토지 가격은 10년, 20년 지난다 할지라도 가격이 그 자리입니다. 그러면 오늘 보상금 받고 그 돈으로 그 땅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 토지를 확보하는 게 낫지, 10년 뒤에 주변 땅값 다 올라간 상태에서 동일한 보상을 받게 된다고 하면 나한테 손해이거든요. 그러면 주민 의견 청취했을 때 돈 지금 받을래? 천천히 받을래? 물어보면 지금 받을래? 답변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 청취를 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예산에 관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거쳐 예산 편성하듯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의회 의견 청취 거쳐 예산 편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실시하게 됩니다.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한다 안 한다? 한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협의를 거친다, 협의 동그라미 놓으셨습니다. 만약 이번에 만드는 게 공립학교라고 하면 이 공립학교를 관리하는 자는 세종시장이 아니라 세종시에 있는 교육청입니다. 그러면 학교라는 건물 만들어놨지만 그 학교 선생님이나 또는 학교에 필요한 인력이 충원되지 않는다고 하면 걔는 필요 없는 것이죠. 만약 이번에 시립병원이라는 게 하나 만들어지게 된다면 의사 선생님들이나 또는 간호사 그리고 관계인들이 확보돼야만 병원 기능 제대로 할 수 있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필요 없거든요. 그걸 관리할 관리청이
그에 대한 필요한 준비가 모두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협의에 관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기 도시계획위원회는 대학 교수님들이 보통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올해 자격증을 따시고 나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 열심히 일하시다 보면 우리 세종시의 지방의원도 되실 수 있죠. 3년 전에 중국집 사장님께서 이 공인중개사 자격 따시고 작년에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악구의 구의원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분도 작년에 서울에서 또 구의원 하셨는데 그분이 공인중개업만 한 7년 정도 하셨거든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여성 관련 단체에 모두 가입하시고 활동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 작년에 그분도 구의원 되시던데요. 사실 일반일 때는 법률 용어를 잘 사용하지 못하지만 자격증을 딴 이후에는 중개사, 부동산과 관련된 전문가 대접받으시고요. 내가 지금 한마디 했던 이야기는 남들이 신경도 쓰지 않지만 자격증 가진 상태에서 내가 한마디 내뱉게 되면 그게 진짜 중요한 정보로 다들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법률 용어 사용하시다 보면 어떤 단체를 입건을 하게 되는 법 전문가로 대접받으시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 지났을 때 지방의원도 되시던데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시다 보면, 그렇게 일하시다 보면 나중에 학력 세탁할 필요가 있지 않으십니까? 63살 되신 분이 지금 박사과정 밟고 계신 분도 계시던데요. 예, 그렇게 학력 세탁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교수까지 할 수 있죠. 약간 크게 한번 꿈꾸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원도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원 중에 교수님들은 돈과 진짜 친하지 않습니다. 돈에 대해서 안나 모르십니다. 서울에 있는 부동산 관련 대학원에 가끔 기획부동산 사장님께서 입학하셔가지고 교수님 대상으로 바겐세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하루 지나게 되면 땅이 조금씩 줄어드는 연안 침식 지역의 땅을 그 교수님들께 아주 비싸게 파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수도권에는 과밀 억제 권역과 성장 관리 권역 외에 자연 보전 권역이라 해서 절대 개발 못하는 땅이 있거든요. 그걸 비싸게 교수님들에게 파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워낙 잘 속으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저 단계별 집행계획과 관련된 심의 절차를 만든다고 하면 돈에 잘 모르는 분이 돈에 대한 사안을 심의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관련되어서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뭐만?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절차만 거치지 주민 의견 청취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것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다시 정리해 주실 것으로서 저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통상 주민 의견 청취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실시한다면 공청회 아니면 공람입니다. 공청회 몇 번? 3번입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에 공청회에 관한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아주 특이한 사항으로 이 공청회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금 하나 보셨습니다. 행정처에서 수립하는 행정계획 중에 방금 보셨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은 주민 의견 청취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 고시되게 되면 몇 년 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거 지난주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적어놨는데 일자가 잘 안 보이셔서 1년 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1년 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1년 단위는 다음 날입니다. 국토계획법에는 시료 4군데 있지 않습니까? 시가조정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보셨던 도시군 계획설 부재 사업을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다면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겁니다. 그런데 이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시에 주민 의견 청취를 하고 기반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반 설치 계획은 언제까지 수립해야 된다? 1년. 그러면 저 1년 사이에 주민의 의견은, 주민의 마음은 안 바뀌는 것을 전제해서 저 기반설 설치 계획 수립 시에는 주민 의견 청취를 안 하는 게 특징입니다. 1년 사이에 또 한 번 하면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셨겠지만 도시개발법이 있습니다. 이 개발법에도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인가 받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 도시개발법의 실시계획 인가 시에는 주민 의견 청취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법상 주민 의견 청취 없는 행정계획은 딱 몇 번이다? 3개. 나머지는 공람 아니면 공천을 하게 되는데 공청회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몇 번이다? 3번. 그 3번 빼고는 모두 공람에 관한 절차를 진행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저 공람과 관련되어서는 통상 주민 의견 청취 열람 기간이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열람 기간 하면 며칠이다? 모르면 다 14일. 예외적인 게 딱 3개가 30일 있는데 그 3개에 대해서는 나중에 천천히 해 나가시면 됩니다. 오늘 하나 보신 겁니다. 이걸 잡아놓으시고 문제를 푸시게 되면 뭔가 풀 수 있거든요. 하여튼 단계별 집행 계획은 주민 의견 청취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누구에게 승인 받는 것 없습니다.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함께 공부하시면서 일정한 행정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상급관청에 승인 받지 않았습니까? 저 승인에 관한 절차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만 밝혀놓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 집행 계획은 사실 돈이 있으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해 주겠다는데 돈 없을 수 있죠. 우리 세종시의 예산은 무한정으로 배정되어 있습니까? 한정되어 있습니까? 한정되어 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만들 수 있지만 돈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하면 10년, 20년 동안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다음날 효력 상실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별 집행 계획은 크게 구속력 있는 게 아닙니다. 저게 편성되었다 해서 반드시 한다. 그런 게 좀 아니라는 것 이해해 주시고 후손을 밀려난 사업이라 할지라도 유능한 지역 국회의원 만나게 되면 나라 예산이라 따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세종시에는 실력 있는 분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안 되는 일이 있으면 그분께 한번 민원 신청하면 잘 해주지 않겠습니까? 가끔 TV에 보면 얼굴 점점 더 좋아져 보이지 않으십니까? 역시 대표님 하시는 게 참 좋아 보이시는 것 같은데. 대표하기 전에는 좀 힘들어 보이셨거든요. 갑자기 더 젊어 보이시는 것 같은데. 하던 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계별 집행 계획과 관련되어 우리 맨 마지막 줄에 협의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 거친다. 그걸 확인해 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2번 찾으셨죠?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 가로 해놓습니다. 직접 위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경우 국토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서 특광시군에게 송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결정권자입니까? 위반권자입니까? 위반권자입니다. 국토가 직접 위반한 도시군 계획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직접 수립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시면서 현재 위반권자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공고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2번 단계별 집행계획의 구분 찾으셨죠?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집행계획과 2단계 집행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 3년 동원해 놓습니다.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2단계 집행계획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광시군은 매년 동원해 놓습니다. 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하여 3년 이내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할 수 있는 도시군 계획설은 이를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래서 3년이란 말만 하나 기억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잠깐 구분하고 마십니다. 현재 단계별 집행계획은 3년 기준으로 3년 내 시행할 수 있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 바로 세종시에 예산 확보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면 빨리 하겠다는 차원에서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고요. 3년 이후에 시행할 도시군 계획설 사업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키게 되는데 얘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 100여 개의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데 20개는 예산 확보되었다고 하면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하여 3년 안에는 사업 시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예산 확보가 참 애매하다 그런 경우라면 3년 뒤에 시행할 사업으로서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는데 얘는 이미 확정된 것이죠. 얘는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다만 저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 할지라도 나라에서 정부 예산이라도 조금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이것 할 수 있죠. 그래서 저 2단계 집행계획 중에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매년 검토해서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야구가 1군과 2군으로 구분하게 되면 2군 선수를 1군에 승격시키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매년 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하여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십니다. 다만 얘는 크게 문제 있는 게 아니고요. 올해 우리가 해주실 것은 얘입니다. 이번에 11월 달에 개정된 사항으로 도시군 계획설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얼마? 3월 내에 입안권자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걸 해주셔야 됩니다. 진짜 하실 거죠? 이걸 해주셔야 됩니다. 올해는 이겁니다. 그리고 절차와 관련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여러 행정계획 중에 보통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반드시 두고 있는데 얘만큼 없습니다. 주민 의견 정치 있다 없다? 없다. 얘는 왜? 돈과 관련된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교수님들로 구성되어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대상에서 배제시킨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돈 빨리 달라 그런 의견만 통일되어 나오기 때문에 주민 의견 정치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걸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제3절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 사셨죠? 이제 우리는 2단계에 관한 사항을 함께 공부하시는 겁니다. 시행자와 실시계획까지를 뭘 한다? 2단계. 저쪽 갔다가 와야 되는데. 우리는 1단계와 관련되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하는 거 보셨고 2단계와 관련되어서는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해서 결정권자에게 인가받고 사업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실제 시행하는 자는 누가 하겠습니까? 결정권자 하겠습니까? 입안권자 하겠습니까? 입안권자 수용해서 사업하는 것이고요. 그 공사가 모두 완료되었다면 준공검사하고 공사 완료 공고하는 자는 입안권자 하겠습니까? 결정권자 하겠습니까? 결정권자가. 그래서 여기 시행자는 입안권자가 하는 것이고 실시인가는 결정권자 하는 것이고 수용과 관련된 사업 시행은 입안권자 하지만 공사 완료 공고는 누가 한다? 결정권자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들으면 이게 아주 편해집니다. 그리고 이 절차가 제대로 잡히시게 되면 도시개발법을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번 더 들어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138페이지에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 찾으셨죠. 그리고 1. 원칙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한다. 그래서 특광시군에 학교 만들거나 도로 만드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특광시군이 책임지고 시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2번 예외 찾으셨죠. 양가를 1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국가계획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 밖에 특별하다 인정되는 경우 특별시장, 관시장, 시장, 군수의 의견대로
직접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도지사부터 광역도시계획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특히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 시장 군수의 의견 들어 직접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국도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지정 시행자 찾으셨죠. 위 규정에 따라 시행자 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외자 추정수입니다. 그러면 위 규정이라 하면 위반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인,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를 말하는데 그 자 외의 자라고 하면 비행정청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 다시 한번 봐놓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동산 공법은 국가가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 국민에게 규제를 가하는 법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머리 좋지 않습니까? 그동안 공부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안 했지. 이번에 제대로 공부하시면 합격하시고 나면 아 내가 10년 전만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는데 그 생각 드실 겁니다. 그래서 한 해 만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시게 되면 진짜 대학원 가신 분도 계십니다. 한 해 만에 붙었으면 참 미안하지 않습니까? 아,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은 8년 동안 시험 공부하는 분도 계십니다. 예. 자제분이 중학교일 때 시험 처음에 도전하셨는데 그때 좀 떨어지셨거든요. 1차가 어렵게 나와 떨어지셨는데 한 해 더 공부한다고 해서 시작하셨는데 그때는 또 2차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애가 갑자기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니까 내 공부가 중요하니까 자제분의 대학 가는 게 중요하십니까? 자제분의 공부가 중요하다 해서 3년 동안 공부를 포기하셨다가 그런데 또 애가 재수를 하게 돼가지고 그러고 나서 자제분이 합격하고 나서 또 공부 시작하시다 보니까 해수로 따지게 되면 거의 뭐 6년, 7년 정도 그리고 또 시험 처음 도전했던 데가 또 1차 어렵게 나와가지고 하여튼 시험 운이 좀 있으셔야 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 계시는데 만약 1년 만에 합격하셨다고 하면 나중에 원장님께 꼭 감사를 표하셔야 됩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한 해 만에 동차 합격해서 나가면 학원 살림을 염려해서 원장님 망하지 않을까 그 생각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2년까지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긴 계시는데 너무 걱정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중에 원장님 하시는 이야기가 한 해만 합격하셨다고 하면 두 손에 친한 분 두 분 데리고 학원에 소개해주고 가시면 된다고 하시던데 괜한 이야기 했나 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여기 국가가 국민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 공법인데 이 국가는 사법부와 입법부 그리고 행정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행정부를 책임지는 자를 행정청이라 하고 저 행정청을 국가 지방자치단체라 표현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중앙입니다. 시도의사 시장군수 지방입니다. 그 행정청을 제외한 자를 다 뭐라 한다? 행정청 아닌 자 비행정청이 되게 됩니다. 다만 이런 비행정청에는 우리 세종시에도 세종시의 도시개발 사업이나 각종 시설 사업과 관련된 지방공사 있거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에는 아파트를 주로 만드는 정부 투자기관 주택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주택공사 지방공사는 행정청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통상 행정청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저 공익사업하고 있는 이들과 똑같이 공익사업하는 자가 주택공사, 지방공사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달리 순수히 영리를 추구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은 민간이거든요. 이게 공법상 등장하는 주체입니다. 그중에 저 행정청과 주택공사, 지방공사를 공익사업하는 주체라 해서 공적사업 주체 또는 공이란 말로 표현하고 이들을 뺀 나머지를 뭐라 한다? 민간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는 주된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공익사업 하게 되면 법령상 그 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도움 제공할 필요 있죠. 반면 민간이 사업하게 된다고 하면 얘들은 자기 돈 벌기 위한 것이지 공익과는 관계없습니다. 뭔가 부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야 된다. 그리고 돈 내야 된다. 이런 요구 조건이 붙게 되는 것은 공공에게 요구 조건 붙겠습니까? 민간에 붙겠습니까? 민간에게. 만약 공공에 해당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지방공사에게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라, 돈 내라, 이런 취지 지분 묻게 되면 그 지분 무조건 틀린 것으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많이 공부하셨을 때 파악할 수 있는 총론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는 계속 여기 지방공사건 주택공사건 툭 던져내면서 이행 보증금 예치해야 된다.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그런 취지의 지문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거는 무조건 틀린 지문이라는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법과 관련된 지문에 있어서는 앞에 지문에 붙어있는 주어가 누구인지를 파악하시는 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실 것으로서 우선 양가로 2번 지정 시행자는 행정청 아닌 자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런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로부터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시장, 군수가로 해놓으시면 얘는 결정권자이다, 입안권자이다. 입안권자입니다. 저 입안권자로부터 시행자 지정받아 지정 준호수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 파악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2단계와 관련되어 시행자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보셨는데 여기 시행자와 관련된 자격에 대해서는 원칙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원칙적인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에 도로 만들고 학교 만드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준다? 세종시장이 하셔야 된다. 세종시장이 해야 됩니다. 만약 충청남도에 속해 있는 공주시에 필요한 도로나 학교 만드는 것이 있다면 누가 사업해야 된다? 공주시장이 해야 되지 도지사 해주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를 성장 발전시키는 데 책임 있는 것은 분명 우리 시민들도 함께 동참해야 되지만 시를 책임지고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만드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토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를 치르고자 서울이건 대전이건 월드컵 경기장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월드컵은 국가 행사지 않습니까? 그 국가 계획과 관련된 사안일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리고 충청남도에 공주시와 홍성군 사이에 도로를 하나 만들게 된다면 그걸 도시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경우라면 누가? 도지사가 해당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비행정청도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데 우리 함께 공부하시면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제한이란 말 기억나십니까? 요청이나 말은 행정청이 다른 행정청에 부탁하는 것을 요청이라고 행정청 아닌 자가 행정청에 부탁하는 것이 있다면 걔를 뭐란다? 제한이라 표현합니다. 여기 입안 제한과 관련되어 기, 지, 산, 대란 말을 함께 보셨고 저 기반서 설치와 관련되어서는 면적 5분의 4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작년에는 뭐 면적 3분의 2와 5분의 4 그거 찾는 게 정답 지문이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안 나옵니다. 대신 올해 하실 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와 관련되어 면적 만 이상 3만 미만 자개생 전체 면적 중에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일 것. 안 나오셨죠? 보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 나오셔가지고 보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처리기간은 45일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1회 30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는데 저 기반설의 설치를 제한했다는 것은 저 기반설 이분들이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학교는 기반설 2단이다. 그런데 가끔 아파트 단지를 만들면서 저 아파트 바로 옆에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교 있다면 아파트 가격 오른다
가격 떨어진다. 오릅니다. 그래서 가끔 수도권에서는 초세권이라는 말을 붙이면서 초세권 아파트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 역세권만 존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부동산 중개업 하시면 성공하시려고 하면 우리 동네는 말고 다른 동네 아니면 초창기에 우리가 좀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 세종시에 땅 전문 제일 잘하는 곳, 아파트 진짜 잘하는 곳 한 번씩 손님으로 방문해 보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몇 번 방문하시다 보면 몸을 익힐 수 있고 나중에 내가 나를 찾아오는 분이 있다면 똑같이 하시면 그분처럼 1등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 초세권 이야기 들어가지고 갑자기 이야기 들었었는데 예, 우리는 그냥 무턱대고 차린다고 생각하시면 차리면 돈 된다 생각하면 안 되십니다. 우리 동네 1등 아파트 진짜 중개 잘하고 매매 알선 잘하시던 분 상가 진짜 잘하시는 분 누가 잘하는지 그걸 들으시고 한 친구분 한두 명이 같이 가셔가지고 그분이 우리를 상대하는 것들을 어떻게든 보고 배우시고 집에 와서 좀 정리하시고 그런 매뉴얼 몇 개 만들어 놓으시면서 어떻게 상대하게 되는지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들 그분들도 놀러 왔는지 배우러 왔는지 진짜 손님인지 얼굴만 보면 좀 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사실은 나중에 똑같아지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뭐 초세권 이야기들 하든지 역세권 이야기 하든지 2년 뒤에 분명 영 만들어질 테니까 이것 분명 뜰 거다 하면서 이야기하시면 똑같이 배웠다가 나중에 똑같이 하셔야만 1등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초세권 아파트라는 건 이제 우리가 좀 배우셨습니다. 그러면 저 아파트 단지 만드는 시행자가 이 아파트 단지 주변에는 학교 없거든요. 이번에 학교 만들어보자고 입안 제한할 수 있죠. 그러면 아파트 만들면서 학교도 함께 만드는 겁니다. 그러려고 입안 제한한 것이거든요. 그런 자도 도시공개개설 사업 시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들은 행정청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원래 도시공개개설 사업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입안권자. 저 입안권자로부터 무엇 받음으로써? 지정 받음으로써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저 비행정청은 똑같은 건 아니죠. 민간도 있고 공공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행정청을 제외한 공이 있고 순수한 민간이 있을 겁니다. 앞서 우리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는 자는 민간만. 이제 공부한 보람이 점점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공공의 경우는 누구의 동의 없이 입안권자로부터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의사, 시장군으로부터 지정받아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지만 민간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은 때에만 지정받을 수 있거든요. 그 동의 요건을 확인해 주십니다.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받은 때에만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 줄 보십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은 자, 바로 민간을 말합니다. 책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수업 끝나시고 책 보십니까? 복습할 때 꼭 그러셔야 됩니다. 그냥 동영상만 계속 들으시게 되면 동영상 들을 때는 내가 아는 것처럼 느끼시는데 실제 책을 보고 또 오늘처럼 문제를 풀다 보면 그 문제에서 내가 공부했던 것과 차이 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책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다 보시는 거는 그건 무리이십니다. 좀 필요한 내용만 공부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 대상인 토지, 가로 속에 국공유를 제외한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면적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자의 동의 얻어야 된다. 동의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그리고 박스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에 자로서 기업 지방공사 쭉 보니 느낌상
얘들은 민간이다, 공공이다. 공공이죠. 그래서 공공을 제외한 민간의 경우에만 토지 소유자의 동의받아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고요. 지정되기 위해서는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얘를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민간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부지 면적은 무조건 얼마 이상? 3만이 아니라 만 이상. 원칙적으로 만 이상. 규모 커야만 공익사업인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고 규모 작다고 하면 만 미만이라고 하면 규모 작은 것으로서 그냥 기반설입니다. 우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도 만 이상 3만 미만이라는 말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무조건 만 이상은 돼야 되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3만 이상일 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천천히 하시고 일단 규모 큰 것으로. 그 중에 저 3만 제곱미터 중에 2만 제곱미터를 내가 소유하고 잔여 토지 1만 제곱미터 중에 토지 소유자가 10명 있다고 하면 10명 중에 몇 명? 5명 이상의 동의 받게 되면 이 땅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저 2만 제곱미터 내가 소유했을 때 저 10명의 토지 소유자 중에 5명이 10평을 가지고 있건 5평 가지고 있건 1평 가지고 있건 토지 소유자이죠. 그러면 1만 제곱미터 중에 한 9천 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는 분이 한 5명인데 5명이 되는데 10평, 1평 그런 분들이 5명의 동의 얻게 된다면 저 9천 제곱미터에 대해 뭐 할 수 있다?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끔 민간이 좀 치사하지만 토지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토지 작업하는 것도 7년에 걸쳐 합니다. 애초에 사업구역, 사업대상지역을 한번 유심히 관찰하고 임직원 명의로 10평이건 1평이든 땅을 좀 사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땅을 한번 확보하고 나면 그 주변 토지 필요한 땅에 대해 강제 수용 절차를 거치기 위한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 지정받는 경우 있거든요. 대신 이분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이때는 싸게 구입하시겠습니까? 비싸게 구입하시겠습니까? 비싸게 구입합니다. 이때 파시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 이때 팔지 못하고 나중에 저 3분의 1에 해당되는 땅이 되었을 때는 이미 토지 작업을 어느 정도 끝냈기 때문에 내 땅을 반값에 강제 수용해버립니다. 그래서 보통 거래시세가 100이라고 하면 실제 애초 보상 금액에 대해서는 40을 제시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변호사 사가지고 토지 수용에 재결 신청한다고 하면 그때 50까지 올려줍니다. 그리고 토지 수용위원회 심의 거친다 할지라도 아마 50 정도에서 보상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100이 아닌 50만 원 받고 말아버리는 게 참 많거든요. 그래서 누가 토지 작업한다는 이야기 듣게 된다면 초창기에 아는 토지 소유자한테는 팔라고 비싼 가격에 팔라고 해주시는 게 좀 좋습니다. 네. 갑자기 실무로 넘어갔지만 그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시고 우리가 파악해 주실 것은 도시군 계획설 부지 중에 면적 얼마? 3분의 2 이상은 반드시 소유하고 나머지 토지 1만 제곱미터에 대한 토지의 소유자 총수의 얼마? 2분의 1. 토지 소유에 동의받은 때만 사업 시행자 지정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3번 시행자 지정 고시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십니다. 그리고 제4절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 차시였죠. 1. 실시계획 작성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지나십니다. 그리고 양가로 3번 차시였죠. 분할 시행의 경우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 인정되면 사업 시행 대상 지역 또는 대상 시설을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분할 동굴해 놓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분할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사실 실시계획과 관련되어서는 딱히 공부할 게 없습니다. 실시계획 가지고 시험 내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딱히 공부할 거 없는데 얘를 잠깐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도시군 관리 계획의 3번, 4번을 함께 공부한 바 있습니다. 3번 도시군 관리 결정되게 되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되고, 4번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과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이 세 가지 사업은 모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시행한 사업이죠. 걔를 뭐란다? 도시군 계획 사업.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시설 사업과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세 가지가 모두 포함되게 됩니다. 아쉽게도 작년 기출문제로 이미 출제되었기 때문에 의미는 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 사업과 관련되어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으로 사업 시행 방식이거든요. 사업 시행 방식과 관련된 특징을 우리가 함께 보시는데, 첫 번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한 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분할해 시행하는 경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서울에서 목포까지 KTX를 만든다고 하면 얘를 한 개 건설업체에게 맡기게 되면 한 개 건설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10년도 걸릴 수 있습니다. 합리를 시행하기 위해 얘를 공구별로 쪼개어 여러 건설업체에게 공사를 맡기게 되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죠. 그래서 공구별 뭐 가능하다? 분할 가능합니다. 그리고 결합이란 말과 통합이란 말을 잠깐 구분하셔야 됩니다. 얘는 나중에 다시 한번 하시게 되겠지만 지금 총론 개념으로 파악해 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도시개발법을 공부하시다 보면 도시개발 사업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여기 개발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분할과 결합 가능합니다. 제가 간혹 대장지구에 관한 이야기 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그 대장지구는 성남이 이루어지는 도시개발 사업으로서 대한민국 최초로 결합해서 사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대장지구는 판교 바로 밑에 땅으로서 지금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시장이 경기도지사 선거 시에 이거 무조건 성공하고 자기가 워낙 잘했기 때문에 성공한 사업이라고 과장 강구했다고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장지구와 결합해서 개발 사업하는 것이 성남시에는 1970년대에 청계천 일대 철거하고 철거민들이 이주하면서 그들의 일자리 마련해주기 위해 신흥동이라고 하는 동네에 국가산업단지 제1산업단지에 있습니다. 얘가 50년 가까이 사용되어 좀 노화되었거든요. 이것 없애버리고 공원 만드는 사업과 함께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 두 지역의 장소가 거리가 1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공원 만들게 되면 분양할 건물이 없기 때문에 돈 남는 거 없거든요. 대신 판교 바로 밑에 대장지구는 판교가 성공한 신도시이기 때문에 이 대장지구도 100% 성공한다고 누구나 확신합니다. 이거 묶어 사업하는 걸 뭐란다? 결합이라 표현합니다. 이게 가능한 것이 개발 사업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정비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정비 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말하는데 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분할, 결합, 통합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면 분할 정비 사업하는 곳은 뭐란다? 정비구역이랍니다. 그 정비구역을 둘로 쪼개는 건 가능하다는 이야기고요. 저 정비구역이 멀리 떨어져 있는 건 붙여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붙어 있는 것입니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까? 떨어져 있는 거 합체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이 결합이라 하면 그냥 대장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과 신흥동에 대한 개발 사업 각각의 명칭이 존재한 상태에서 묶어서 한 시행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12구역과 13구역이 있을 때 이것을 합쳐버려서 12구역으로 바꾸는 것.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 공부하시는데
여기 12구역은 아파트 분양 세대 수가 달랑 500세대인데 조합원이 1000명입니다. 그러면 조합원 모두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다 없다? 그런 없는 정비사업구역이 되는 반면 여기 13구역은 공급한 아파트 세대 수는 500세대인데 조합원이 1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 묶어가지고 정비사업 하게 되면 한 10% 정도만 아파트 분양 신청 안 하게 되면 조합원 모두에게 골고루 아파트 공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비구역을 서로 묶어버리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걸 뭐한다? 통합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현재 도시군 개설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결합하는 거 된다 안 된다? 통합 없습니다. 개발 사업에서는 분할과 결합 가능한데 정비 사업은 세 가지 방식이 모두 가능하다는 것만 하나 확인하시고 지금 보시는 도시군 개설 사업에 있어서는 분할만 인정하지 결합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걸 좀 봐주셔야 됩니다. 요즘 저걸 내는 걸 출제하는 분들이 참 좋아하십니다. 예.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 찾으셨죠? 양걸 1번입니다. 도시군 개설 사업 시행자는 실시계획 작성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인가 받아야 되고 국토교통부 장관 추천없습니다. 그 밖 시행자는 지도의사, 대도시장에 인가 받아야 된다. 지도의사부터 대도시장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이분들 결정권자이죠. 그래서 실시계획은 누구에게 인가 받아야 된다? 결정권자에게 인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크게 필요 없습니다. 대신 우리 한 장 넘기시면 143페이지에 양가사업원 인가 조건 찾으셨죠? 요것만 보고 쉬었다 하실 겁니다. 이행보증금 찾으셨죠? 이행보증금은 돈입니다. 돈은 공공이 내겠습니까? 민간만 내겠습니까? 민간만 내는 겁니다. 143페이지 맨 마지막 줄. 그냥 보십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기반설의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이게 기환경입니다. 기반설이란 말 눈에 확인해 주시고 환경오염 방지의 환경, 경관 조경의 경관 조경 눈으로 확인해 줬습니다.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에게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행 보증금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박스 바로 밑에 단서 찾으셨죠? 다만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없다. 기업, 국가, 지방자단체, 니언, 공기업, 준정부기관, 디귿, 지방공사. 그래서 공공은 이행보증 예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저 이행보증금과 관련되어서는 이행보증금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저 이행보증금은 총 공사비의 20%입니다. 이행보증금은 얼마를 내야 된다? 이거 적을 필요 없습니다. 이거 앞으로 한 5번은 더 들으실 겁니다. 만약 이게 30% 내라고 했으면 얘는 이행보증금이 아니라 삼행보증금입니다. 법 만드는 사람은 이 숫자를 결정하게 되었을 때 정확한 계산 공식을 도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 법을 잘하시는 분이 수학도 잘하셨다고 하면 저분은 법대 갔겠습니까? 딴 데 갔겠습니까? 수학도 잘했으면 제 생각에는 의대 갔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법 만드시는 분들은 뭔가 이상한 탄생이 있으면 그걸 활용하려고 막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행보증금은 총공사비 얼마 낸다? 20%. 만약 30% 내렸다고 하면 그것은 삼행보증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만 생각해 주십시오. 법하는 분들은 수학 잘 못하십니다. 그리고 쉬었다 하십니다.